혼자 남겨지는 상황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짐을 떠안고 어떤 이런 힘겨운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나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힘든 모습을 보면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운 만큼 어떻게든 이 사람을 안 괴롭게 해결해주겠다. 해결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위험 회피 성향이나 이 갈등을 좀 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높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에 늪에 빠지듯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나도 모르게 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대목에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녹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넌 좀 쉬어. 아무래도 좀 피곤해가지고 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다 책임질게. 안 그래도 너무 피곤했는데 고맙다. 야. 근데 웬일이야? 웬일이라기엔 나 항상 그렇잖아. 먼저 내가 이렇게 또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좀 몇 년 하면서 되게 낯선 모습인데. 네.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싹 편해지고. 근데 이렇게 친절하면서도 배려심이 가득해 보이는 이 문장이 사실은 상대방을 망칠 수 있는 이런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이게 말하는 당사자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좀 위장된 친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이네이블러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조장자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이네이블러란 선한 의도를 앞세워서 타인의 책임을 대신 떠맡으며 상대가 홀로 설 수 없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이네이블러라는 표현은 가족심리 전문가인 엔젤린 밀러가 쓴 이 이네이블러, 이 책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책의 부제를 보시면 딱 나오죠.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사람이라고요. 이네이블러는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강한 유형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상대를 위한 행동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이네이블러라는 개념과 한 쌍으로 함께 등장하는 게 바로 의존자라는 개념인데요. 의존자는 대개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네이블러는 이런 의존자들의 어려움을 떠안아서 해결해주는 일종의 해결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건 보통 좋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네이블러, 도대체 상대를 어떻게 망친다는 건가요? 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 상대방을 자립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의존한 상태로 머물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의존자들은 세상을 세상의 방식대로 직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신의 일을 배우자나 친구, 동료를 비롯해 누구에게든 미루면서 의존자 자신은 통제력을 잃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때 이 배우자, 친구, 동료가 바로 이네이블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에이블링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중독 문제를 다루는 가족 치료, 이제 알코올 중독자 지원 그룹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제 그 중독자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계속 이 중독 행동을 계속 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행동을 이네이블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막 술을 사다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이네이블러, 그리고 중독자를 의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 행동의 패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 이네이블러가 뭔가 의존자의 문제 행동을 지속하도록 만들고 의존자는 일종의 피해자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의존자가 꼭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의존자는 의존자 나름대로 이네이블러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짐을 짊어주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이런 조언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대신에 무조건적인 위로를 바라면서 눈앞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가져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네이블러는 이제 나름의 이유로 이런 행동들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에 늪에 빠지듯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조장자와 의존자 관계를 끝내기에는 의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여력이 부족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의 고리를 끊는 건 이네이블러 쪽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엔젤린 밀러는요, 본인 스스로가 이네이블러임을 깨닫고 이 책을 썼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꿈꾸면서 남편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정말로 열심히 헌신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러한 노력들이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죠. 맞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찌감치 우울증을 진단받아서 계속 조금 그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늦게 분열 정동 장애라고 하는 질병 진단을 받게 돼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덮어주려고 하지만 사실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좀 부적절한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사실 일찌감치 캐치를 해서 잡아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 행동들을 독특함이나 개성 같은 걸로 좀 이해하려고만 했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또 남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위로를 해주고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은 좋았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현실을 좀 바라보도록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과 아이들한테 헌신하면서 이네이블링을 하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 생각도 많이 났어요. 특히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제 스탠의 우울증은 현대사회에서 비교적 흔한 병이다. 우울증 성향이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고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한 가지 요인이지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었다. 자신의 삶이 현실 세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필요한 조정을 해야 했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을 뵐 때 참 중요한 부분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과정이, 이 공감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까지 이어지고 또 그 병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공감에만 너무 몰두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을 하게 되면 이제 내담자분들께서 얻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또 상처를 치유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 위로를 계속해서 좀 받고 싶은 마음에 상처 안에서만 그냥 머물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삶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조언들을 해주는 게 또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나도 모르게 이네이블러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대목에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네이블러들은 그럼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책임을 본인이 대신 지고 있을까요? 네. 이 이네이블러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 바로 이건데요. 책에서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믿었다. 라는 대목이 있죠. 네. 정신과적으로 어떤 구원환상, 레스큐 판타지라는 개념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의 포인트는 바로 내가 상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 얘기 들으시니까 좀 자존감이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 이네이블러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만 이 자존감이 좀 채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이네이블러들은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짐을 떠안고 어떤 이런 힘겨운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나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동시에 자신에게 의존하는 의존자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존감을 채우기도 합니다. 상대의 상대적으로 어떤 허약하고 좀 무력한 모습하고 본인의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려는, 어떻게 보면 숭고한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약간은 또 심리적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이네이블러들의 어떤 특성을 보면 공감 능력이 좀 높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걸 너무 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모습을 보면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운 만큼 어떻게든 이 사람을 안 괴롭게 해결해주겠다. 예, 해결해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위험 회피 성향이나 이 갈등을 좀 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실제로 뵙는 이 이네이블러 분들한테 이제 요거는 그 상대방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좀 하셔야 된다. 네, 조금 참으셔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쵸. 불안한 거죠. 예, 말하자면. 네. 그랬다가 싸우게 되면 어떡해요? 그냥 내가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좀 위험 회피, 갈등 회피 성향이 좀 높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장자, 의존자라고 해서 이 의존자만 의존성 성향이 좀 높은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이네이블러들도 의존성 성향이 높으신 거죠. 예, 계속해서 나의 어떤 자존감,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가 이네이블러로 살아오시면서 좀 힘드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네이블러였구나를 이제 깨닫는다면, 혹은 이제 내가 주변의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려고 하면서 좀 망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책에서는 이제 3단계를 제시를 하죠. 첫 번째는 이네이블러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책임을 시인하라라는 건데요. 의존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하고 나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너를 좀 망치고 있었어 라는 부분들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장 행위를 끝내도록 헌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저는 이 이네이블러임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이 엔젤린 밀러도 굉장히 심리에 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이네이블러였구나 내가 라는 걸 깨닫는 건 되게 나중의 일이거든요. 네.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딸인 니나하고 남편인 스탠하고 같이 이제 가족 상담을 받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딸의 행복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딸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딸은 이제 딸만의 어떤 본인의 세상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역할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다시 한번 딸한테 물어봐요. 너의 행복이 엄마 책임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전혀 아니죠. 라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네. 내가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딸도 실제로 엄마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할 땐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런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진다. 라고 하죠. 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본인이 이네이블러라는 걸 깨닫는 거죠. 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선택한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 역시 그들의 자유인 거죠.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조장하지 않도록 헌신해야 된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였잖아요. 이 말이 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책 속의 이 구절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방해받지 않아야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더욱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누군가를 놓아주려면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눈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하든 그렇지 않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사랑은 진정한 것이다. 네. 이 대목이 아마 조장하지 않고 헌신하는 부분들을 좀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줌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없는 장면에서 그들이 정말 그 나랑 같이 있는 순간 이상으로 더 행복하기를 바랬냐? 라고 하면은 사실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한테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도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남이 그렇게 나로 인해서 행복하거나 아니면 힘든 게 줄어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참 뿌듯하고 보람찬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대목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헌신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 이네이블러들은 헌신에 능한 사람이라서 헌신이라는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에 헌신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를 위해서도 헌신을 하고 네,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더 헌신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떠맡았던 책임과 의무를 적법한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온전히 자기 것인 책임과 의무만을 맡아야 한다. 너는 너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몫이 있고 그래서 각자가 역할을 하는 또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조장자와 의존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에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허경호 쌤한테 했던 네. 그런 얘기를 좀 바꿔보자면은 피곤하겠지만 너도 네 역할을 해라. 저 제 역할을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네가 맡아서 해야 해. 네, 제가 늘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번 기회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네요. 저는 동훈이가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훈이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